안녕하세요. 오후 세션 첫 번째로 시작하는 나무기술의 CAIO 고우주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영광이고요. 자, 오늘 주제로 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프라이빗한 AI 구축을 위한 풀스택 에이전틱 AI 전략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는 우리 문제 의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AI에 대한 전략 부분, 그리고 지금 나무기술이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트렌드에 대한 풀스택 에이전틱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케이스 한 3가지 정도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랩업해서 로드맵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를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 LMM 기반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어떤 응답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이전틱으로 가면서 뭐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죠. 엔지니어링 기법에서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또 최근에는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면서 에이전틱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전틱 AI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플래닝,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플래닝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던 어떤 툴이라든지 아니면 레그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는 이제 MCP 같은 것들을 연동해서 에이전트 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한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런 또는 뭐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전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벽이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구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요소들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의 벽입니다.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API 모델이라고 하죠. 어떤 뭐 클로드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또는 제미나이 같은 거 썼을 경우에도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짧게 간단하게 할 때는 사실 토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이라든지 태스크를 사용하다 보면 이 토큰, 우리가 토큰 에코노미라고 하죠. 요즘에 토큰 사용량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온프라미스로 해서 프라이빗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오픈소스 LMM을 써가지고 자체 구축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는 또 GPU에 대한 가격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어쨌든 동일한 2가지 기준이 있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사실 이제 AI를 대부분 다 오픈소스를 쓰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선택을 하다 보면 오픈소스는 대부분 한 개의 기능만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쓰게 되죠. 그러면 과연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또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벤더, 저희가 구축을 한다고 하면 자체 구축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솔루션 공급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의 벽이 있고요. 3번째는 역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거는 사실 개발하는 거는 이제 쉬울 수 있는데 실제 운영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옵스라고 하죠. 저희가 뭐 데브옵스, ML옵스, 지금은 뭐 LMM옵스, 에이전트 옵스 또는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는데 최종적으로 서비스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재한다든지 또는 실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에이전틱 시대에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70% 정도의 기업이
에이전틱 AI를 도입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로즈 소스, 소위 말하는 API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SLM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TCO, 어떤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굉장히 많은 어떤 POC를 했고 도메인, 우리가 버티컬 도메인 분야에서 각각의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벽을 저희가 접근의 한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장의 마켓에 대한 트렌드인데 현재 저희가 이제 AI도 있지만 글로벌 AI 옵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마켓 트렌드를 보면 약 2035년까지 한 24% 정도의 CAGR로 해서 이 AI 옵스 플랫폼이 굉장히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인프라도 증가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뭐 요즘에 AI 반도체라든지 GPU 인프라도 증가하고 AI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운영 영역도 옵스 영역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GPU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어떤 가동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효율을 하자는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용 AI랑 저희가 버티컬 AI, 특히 프라이빗 버티컬 분야에서 AI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요즘에 이제 버티컬 AI를 많이 하는데 사실 AI 에이전트가 제가 앞에서 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태스크 어떤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도메인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데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부분, 그리고 경량, SLM을 써가지고 출연 비용을 어떤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로 해서 프라이빗 환경을 구축을 한 다음에 소버린 AI, 소위 말하는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AI 주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AI를 조금 뭐 정의를 해두면 사실 온프라미스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방안이죠.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종속 또는 클로즈 소스 어떤 API, AI 모델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어떤 소버린 AI 형태로 하는 게 프라이빗 AI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배포하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SLM을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 튜닝하거나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람이 HITL이라고 하죠. 사람이 직접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바로 프라이빗 AI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나무기술에서 공급하고 있는 저희 NAA 솔루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모델이라든지 좀 형태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실제로 주요 모델은 GPT OSS 20빌리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드레일을 써가지고요. 가드레일 특화된 것들을 써서 실제 메인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QN 같은 경우에는 파서 형태로 해서 문서를 추출하고 구조화시키는데 저희가 QN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도메인 특화시킨 사이프레스 트리라든지 메이플 트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뭐 레그 챗봇이라든지 전문 보고서 생성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4단계에 따른 학습 전략이라든지 저희가 매트릭 검증을 통해서 어떤 핵심 성과를 도출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LMM 추론인데 사실 거의 아마 온프라미스 형태로 해서 LMM을 쓰는 곳은 거의 아마
95% 이상이 VLMM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VLMM이 뭐 페이지 어텐션이라든지 컨티뉴어스 배칭 또는 텐서 패러럴리즘 같은 기본 기술을 써서 추론을 할 때 어떤 메모리의 KV 캐시 메모리를 최적화하는 게 바로 VLMM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인데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대규모 추론 워크로드를 쓸 때 분산 추론할 때 LMMD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LMMD가 VLM의 병렬 추론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LMMD이고요. 그리고 이제 GPU에 대한 엑셀러레이션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국산 NPU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NPU도 실제 추론할 때 가속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그 프라이빗 환경에서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접근한 방식은 레드햇이랑 같이 조인트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오픈소스에서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VLMM, LMMD의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 권한을 레드햇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에 대한 어떤 에이전트 옵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레드햇 AI 엔터프라이즈라는 지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나무 에이전틱 AI 저희가 NAI라는 거를 합쳐서 나무 에이전틱 AI for 레드햇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조인트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배경에 대한 어떤 그런 난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직적으로 통합 풀스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SLM에 대한 어떤 추론 최적화를 통해서 TCO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GPU라든지 NPU 형태를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레드햇의 오픈소스 진영에 검증된 어떤 엔터프라이즈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스택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키텍처를 보면 수직적으로 레이어블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가장 아래는 이제 하드웨어를 우리가 쓰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또는 LMM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이전트인데 뭐 사실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 당연히 AMD GPU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인텔 GPU도 있을 건데 이때 이제 리벨리온이라든지 다른 어떤 NPU 같은 것도 같이 사용을 해서 가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햇의 중간에 있는 어떤 미들웨어 부분에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의 오픈시프트하고 그다음에 오픈시프트 위에 오픈시프트 AI를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VLMM이라든지 LMMD 또는 모듈 레지스트레이션, 가드렐 또는 LMM 에밸루에이션 같은 어떤 이런 옵스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위에 NA를 올려서 이렇게 풀스택 형태로 해서 조인트 솔루션을 완성을 했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드햇이랑 같이 대응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스몰 미디엄 또는 POC 같은 경우에는 또 나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칵테일이 있는데 칵테일 GPU 옵티마이저를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형태로 놓고요. 그다음에 나무에서 자체 개발한 AI 옵스 형태로 하고 NA를 올려서 이렇게 전체 풀스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증된 어떤 레드햇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풀스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저희 NA 같은 경우에는 밖에 지금 저희 부스에도 데모를 할 수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챗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텍스트 투 SQL하는 뭐 DB 챗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도메인 특화 부분에서 레포트를 하는데 뒤에 케이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최대 500페이지까지 어떤 전문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지금 솔루션하고 프로젝트를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P, 그다음에 각각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서브 에이전트들, 그리고 컨텍스트 메모리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레이어를 좀 상세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서빙 추론 쪽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다양한 어떤 가속기에서 추론하려면 VLM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SLM을 VLMM 서버 통해 가지고 추론하는, 그리고 분산 추론할 때 LMMD 같은 거라든지 또는 AI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뭐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드레일, 그리고 모델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허깅 페이스 연동이라든지 자체 개발한 모델들을 바로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그리고 이 모델 또는 레그 파이프라인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에밸루에이션 이런 것들까지 상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이제 앞에서는 간단하게 수직 레이어로 봤었는데 전체적인 레이어로 보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에이전틱 AI 플랫폼에서 풀스택 형태로 레이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실제 여기는 저희가 레드햇하고 같이 했던 공식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밖에 저희 부스에 보면 이 레드햇 AI4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셔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리벨리언하고 함께한 것도 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가속 부분, 그리고 중간에 레드햇 오픈시프트하고 오픈시프트 AI를 통해 가지고 레드햇 AI 엔터프라이즈를 통합적으로 해서 옵스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위에 NAA 저희가 갖고 있는 에이전틱 AI 플랫폼과 함께 앞에서 얘기했던 4개 계층의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전체 풀스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또 델도 저희가 파트너 하고 있기 때문에 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의 여기 델의 GPU 서버에 있으면 AI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델 AI 팩토리에는 마찬가지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님이라든지 니모 같은 것들도 오픈스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델에 대한 어떤 GPU 서버를 쓴다고 하면 AI 팩토리의 어떤 에코시스템 위에서 레드햇 AI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저희의 NAA까지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풀스택에 대한 레이어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쿠버네티스 기반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워커 노드를 GPU 서버로 해서 노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스케일러블하게 AI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확장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만든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조금 그림을 그려봤고요. 실제로 에이전트를 구현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하고 요즘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 루프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스킬스라든지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가 프롬프트 형태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본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밑에 옵스 형태가 있고요. 거기 위에 VLMM, 그러니까 오픈AI 엔드포인트로 해서 모델 서빙을 하게 돼 있고 그 SLM 자체를 어떤 플레이닝, 저기 보시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죠. 그리고 툴, 그리고 MCP 이렇게 써서 레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떤 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안 요소죠. 그래서 가드레일스뿐만 아니라 어떤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산업에서는 금융이라든지 중요한 또는 의료나 헬스케어 그리고 공공 또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어떤 이런 분야에서는 무조건 프라이빗 온프라미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세큐리티 그리고 옵저빌리티, 뭐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검증된 오픈소스 진영에서 검증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AI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입니다. 저희가 모델 형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데이터 세큐리티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과연 인증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조인트 솔루션을 해서 굉장히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케이스로 한 3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앞에서 얘기 들었던 최대 500페이지로 보고서를 했던 CRO 전문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서울관광재단과 함께했던 그 관광 데이터 MCP 서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소버린 AI 파스 형태로 AI 파스로 하는 어떤 글로벌 대형 POV에 함께했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 전문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CRO는 뭐냐면 임상이나 비임상 또는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뷰티 분야에서 각각 시험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보통 외부 기관에 맡기는데 그게 CRO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하면 당연히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비식별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형태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고서 자체가 최대 500페이지입니다. 대부분 200페이지, 300페이지 그래서 국문 보고서도 작성하고요. 영문 번역도 하고 중문 번역 이렇게 다국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제로 연구원분들이 수작업 형태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번역도 당연히 이제 외주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뭐 품질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간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AI로 에이전트 형태로 해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환, 그다음에 문서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저희가 캔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캔바 에디터로 해서 편집까지 하고 사람이 직접 검증 검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워드 형태로 해서 딱 동일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생성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 요소인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검증 부분을 그 HRTL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관여를 해서 먼저 자동으로 AI가 품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그거를 편집하고 리뷰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리뷰한 거를 그대로 피드백 형식으로 리커시브로 반영을 해서 에이전트가 다음에 할 때는 그거를 더 정교하게 반영을 해서 계속 루프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관광재단에 실제 저희가 MCP 서버를 이제 구성한 겁니다. 서울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거의 3종 정도 크게 3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3개 카테고리 뭐 축제, 명소, 맛집, 마이스, 뭐 숙박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 형태로 해서 하는 MCP 서버를 여기 구성을 해서 보시면 펄스 MCP랑 카카오의 플레이 MCP에 이미 등록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MCP 서버를 활용을 해서 서울관광재단에 공개된 데이터 또는 API를 활용해서 직접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CP 서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확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이스라든지 DSP 등으로 확장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먼저 이렇게 엑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각각에 있는 카테고리들의 어떤 요소들을 실제 에이전트화해서 서비스화하는 걸로 해서 2017년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서울관광재단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버린 AI. 국내도 소버린 AI를 하지만 지금 해외에도 당연히 소버린 AI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의 이제 대형 어떤 POV랑 함께 저희가 아까 구성했던 그런 레이어별로 형태로 해서 좀 더 스케일 있는 어떤 규모 있는 형태로 해서 지금 아키텍처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소버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GPU 가속기, NPU 가속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데이터 센터에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형태로 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AI 플랫폼에는 여기에 당연히 LMM 옵스라든지 또는 에이전트 옵스 같은 또는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는
저희는 이제 NAA뿐만 아니라 각각에 있는 어떤 글로벌 대형 POV가 직접 구성하는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아스라든지 또는 사스 형태로 서비스까지 할 수 있게끔 프로덕션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면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풀스택을 구성할 때 앞에 있는 3대 장벽을 처음에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체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비용 부분이 프라이빗 SLM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클로즈 소스에 있는 어떤 토큰 사용량이 굉장히 무진장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TCO를 절감을 하고 SLM을 추론 최적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호스팅을 하는데 대신에 GPU 어떤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를 줄이는 형태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단일 풀스택, 그러니까 검증된 아까 4가지 레이어의 5가지 레이어의 풀스택으로 구성을 해서 단일 벤더가 공급을 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수직 통합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MCP 서버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표준적으로 해서 외부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역량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떤 쿠버네티스 기반 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옵스 운영까지 하고 나중에 서비스 배포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 운영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량 서비스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운영까지 포함을 해서 LMM 옵스 스택을 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HRTL 검증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게 완성이 되면 프로덕션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3대 장벽을 해체할 수 있는 어떤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전체 풀스택, 프라이빗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의 부분들이 여기에 엔지니어링 부분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추가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